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이런 거 먹어도 괜찮았는데 나이 들어서 그런가 하시면서 넘어갔던 적이 있으셨을 거예요.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중장년층 감염병이 2배 급증하고 온열 질환자가 3배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원인은 바로 잘못된 식습관 때문이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먹었느냐가 문제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올바른 식습관을 가진 60대의 면역력 수치가 20대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놀라운 사례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모르고 있던 면역력을 무너뜨리는 5가지 위험한 식습관부터 정확히 짚어보고 이어서 면역력을 기적처럼 되살리는 5가지 놀라운 식습관까지 마지막에는 3주 만에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비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무리한 다이어트입니다. 적게 먹어야 한다며 배 나오니까 밥 좀 줄여야지 하시면서 무작정 식사량을 줄이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방법인데요. 극단적인 칼로리 제한은 면역세포 생산 공장을 멈춥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 특히 NK세포라고 불리는 암 저격수들은 모두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매일 우리 몸에서 수천 개의 암세포가 생성되는데 이 NK세포들이 24시간 우리 몸을 순찰하면서 암세포를 발견하고 제거하는 일을 하는데요. 무리한 다이어트로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면역세포들을 만들 재료가 없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칼로리를 극도로 제한하면 백혈구의 수가 감소하고 NK세포의 활성도가 50% 이상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결식과 불규칙한 식사의 악순환도 면역력을 약하게 만듭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으로 때우고 점심은 국수나 빵 하나로 대충 먹고 저녁은 소화 안 된다고 죽만 먹는 패턴이 정말 위험해요. 아침 식사를 거르면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해서 면역력을 직접적으로 떨어뜨립니다. 실제로 아침을 거르는 사람의 감염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40%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면역세포를 만드는 핵심 재료인 단백질 대신 탄수화물 위주 식단은 혈당 수치만 급격하게 치솟게 만들 뿐입니다.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음식에 의존하는 것이 두 번째로 위험한 식습관입니다. 요리하기 귀찮아서 간편하게 데워 먹을 수 있는 게 좋아서 편의점 도시락, 냉동식품, 라면으로 식사를 대신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화학 첨가물은 장내 면역 기지를 파괴합니다. 가공식품에는 방부제, 인공색소, 화학 조미료 등 각종 첨가물이 들어있는데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는데 가공식품의 첨가물들이 장내 유익균을 죽이고 유해균을 늘리면서 면역력의 70%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방부제, 안정제, 유화제, 착색료 같은 화학 첨가물들이 들어있는 인스턴트를 자주 섭취하다 보면 우리 몸에 점점 쌓이면서 간과 신장 같은 해독 기관에 과부하가 걸려요. 그러면 면역 기능에 쓸 에너지가 부족해집니다. 나트륨 폭탄과 트랜스 지방의 염증 공격이 면역 시스템을 마비시킵니다. 아시다시피 라면 한 봉지에는 나트륨이 하루 권장량의 2배에서 3배나 들어있는데요. 나트륨이 과하면 염증이 생기고 염증은 면역세포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라면의 MSG 같은 화학 조미료는 뇌혈관 장벽을 통과해서 뇌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트랜스지방은 혈관벽에 달라붙어서 면역세포들의 이동을 방해해요. 가공육류인 햄, 소시지, 베이컨의 아질산 나트륨은 우리 몸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로 바뀔 수 있어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음식을 과다 섭취하는 것이 세 번째 위험한 식습관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아이스크림이나 냉면같이 차가운 음식만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체온 1.5도의 저하가 암세포 천국을 만듭니다. 정상 체온에서 단 1.5도만 떨어져도 암세포가 더 쉽게 발생하는 환경이 됩니다. 실제로 암 환자 중에는 35도 정도의 저체온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NK세포는 체온이 36.5도일 때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데,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활동성이 30% 감소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암세포를 찾아내고 제거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차가운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면역세포들이 제대로 순찰할 수 없어요. 소화마비와 장내 유익균 동사 현상이 면역 방어선을 붕괴시킵니다. 아이스크림과 빙과류는 순간적으로 체온을 급격히 떨어뜨려요. 소화효소들도 적정 온도에서 가장 잘 작동하는데, 차가운 디저트를 드시면 소화불량이 생기고 영양 흡수도 방해받아요. 장내 유익균들도 적정 온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데, 찬 음식이 계속 들어오면 장 온도가 떨어지면서 유익균의 활동이 둔해집니다. 그러면 유해균이 증식하면서 장내 환경이 나빠져요. 네 번째, 장 건강을 해치는 위험한 식습관입니다. 우리 몸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장을 망가뜨리는 식습관을 하고 계십니다. 항생제 남용이 장내 생태계를 핵폭탄처럼 파괴합니다. 감기 기운이나 복통이 있을 때마다 병원 처방 없이 항생제를 먹거나 처방받은 약도 임의로 중단했다가 다시 복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항생제는 나쁜 균만 죽이는 게 아니라 장내 유익균도 함께 죽입니다. 우리 장에는 100조 개의 세균이 살고 있는데, 이 중 유익균들이 면역세포들과 협력해서 우리 몸을 지켜주거든요. 한 연구에 따르면 항생제를 한번 복용하면 장내 유익균이 정상으로 회복되는데 최소 6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또한 설탕 중독과 알코올 과다가 장벽을 녹여버립니다. 나이 들어서 단 게 당기네 하시면서 사탕, 초콜릿, 케이크 같은 단 음식을 자주 드시는 것도 위험해요. 설탕은 장내 유해균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라서 칸디다균 같은 유해균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장내 환경이 나빠집니다. 하루 한 잔 정도는 건강에 좋다던데 하시면서 매일 소주나 맥주를 드시는 것도 문제예요. 과도한 알코올은 장벽을 손상시켜서 독소가 혈액으로 새어나가게 만들어요. 이는 새는 장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장벽이 손상되면 독소와 세균이 혈액으로 들어가면서 전신에 염증을 일으켜요. 다섯 번째는 수분 부족과 불규칙한 식사 시간입니다. 나이 들어서 물을 많이 마시면 화장실 가기 귀찮아 밤에 깨니까 저녁엔 물 안 마셔 하시면서 수분 섭취를 의도적으로 줄이는데요. 만성 탈수가 면역세포의 고속도로를 막습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이고
혈액의 90%가 물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순환이 안 되고, 그러면 면역세포들이 몸 전체를 제대로 순찰할 수 없어요. 혈액은 면역세포들의 고속도로라고 보면 되는데, 혈액순환이 안 되면 NK세포 같은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찾아가지 못하고 T세포들도 감염 부위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만성 탈수 상태에 있는 노인분들의 면역세포 활성도를 측정해 보면 정상인의 60% 수준밖에 안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또한 야식과 과식이 면역력 회복 시간을 강탈합니다. 밤에 잠이 안 와서 새벽에 라면 끓여 드시는 등 생체 리듬을 완전히 무시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어서 호르몬 분비, 면역세포 활동, 소화효소 분비가 모두 조절되는데 불규칙한 식사는 이 모든 것을 망가뜨립니다. 밤 10시 이후에 먹는 모든 음식은 야식인데 이 시간대는 우리 몸이 휴식 모드로 들어가는 시간이라서 음식이 들어오면 회복에 써야 할 에너지가 소화에 쓰이면서 면역력 회복이 제대로 안 돼요. 오늘 하루 종일 못 먹었으니까 저녁에 많이 먹어야지 하시면서 한 번에 과식하시는 것도 소화기관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활성산소가 많이 생성되면서 면역세포들을 공격합니다. 지금까지 면역력을 무너뜨리는 5가지 위험한 식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매일 수천 개의 암세포가 생성되고 각종 바이러스와 세균들이 침입을 시도합니다. 이런 적들과 싸우는 면역 군사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식습관이에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올바른 식습관을 가진 60대 이상 성인의 면역력이 잘못된 식습관을 가진 20, 30대보다 훨씬 강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면역력을 되살리는 기적 같은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우리 몸을 지키는 특별한 영양소들로 매일 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매일 바이러스, 세균, 심지어 암세포들과 24시간 싸우고 있어요.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 면역 군사들에게 최고의 무기를 제공해야 합니다. 비타민 C는 면역세포들의 에너지 드링크입니다. 백혈구의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고 항체 생성을 도와주죠. 비타민 C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저장도 안 되기 때문에 매일 꾸준히 섭취해야 해요. 하루 권장량은 100mg인데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는 200에서 300mg 정도가 좋습니다. 의외로 레몬보다 빨간 피망에 더 많이 들어있어요. 피망 100g에 190mg, 브로콜리 100g에 98mg이 들어있고 딸기 한 컵에는 하루 권장량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C는 열에 약하니까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만 데쳐서 드세요. 아연과 셀레늄은 면역세포의 생산 공장을 돌리는 핵심 미네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T세포, B세포 같은 면역세포들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굴에는 100g에 하루 권장량의 5배가 들어있지만 매일 먹기 어려우니까 소고기, 닭고기 같은 육류와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드세요. 셀레늄은 활성산소로부터 면역세포들을 보호하는 항산화 전사 역할을 해요. 브라질너트 2개에서 3개면 하루 권장량이 충족되고 참치, 새우, 마늘에도 풍부합니다.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의 첫 번째 방어선인 점막을 강화해 줍니다.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바뀌면서 코, 목, 폐의 점막을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점막이 건강해야 바이러스들이 침입하지 못합니다. 당근이 대표적이지만 단호박, 고구마, 시금치, 케일에도 풍부합니다. 기름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4배 높아지니까 당근을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아서 드시거나 고구마를 구워서 견과류와 함께 드세요. 두 번째, 만성염증이 면역력의 가장 큰 적입니다. 염증이 지속되면 우리 면역세포들이 진짜 적과 싸우지 못하고 염증과 싸우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려요. 그래서 항염식품을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마늘은 면역력의 슈퍼히어로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에요. 마늘 속의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강력한 항균, 항바이러스 효과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마늘을 많이 먹는 지역의 사람들은 감기에 걸릴 확률이 63%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마늘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다져서 10에서 15분 정도 공기에 노출시킨 후 요리하세요. 그러면 알리신이 최대로 활성화됩니다. 하루에 생마늘 하나에서 2쪽 정도가 적당하고 냄새가 걱정되시면 우유와 함께 드시거나 파슬리를 씹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생강과 강황은 몸속 염증 소방대 역할을 합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체온을 올려줘요.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5에서 6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생강은 특히 소화기관의 염증을 잡아주고 메스꺼움도 완화시켜줍니다. 강황의 커큐민은 아스피린보다 항염 효과가 강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뛰어나요. 강황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후추와 함께 드세요. 후추의 피페린 성분이 커큐민의 흡수율을 20배 높여줍니다. 표고버섯과 인삼의 면역 부스터 효과는 정말 강력합니다. 표고버섯의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우리 면역세포들을 깨워서 더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NK세포의 활동을 300%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5에서 6개의 말린 표고버섯을 물 1리터에 넣고 30분 정도 끓여서 우린 물을 하루 종일 드시면 정말 좋은 면역 강화 음료가 됩니다. 인삼의 사포닌 성분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하고 피로를 회복시켜주며 면역세포의 활성도를 높이는 효과가 뛰어나요. 이런 재료들을 모두 활용해서 만드는 면역방패 수프는 따뜻해서 체온을 올려주고 소화도 잘 되며 면역 강화 성분이 가득해요. 세 번째, 우리 면역력의 70%가 머물고 있는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장에는 100조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이 중 유익균들이 면역세포들과 협력해서 우리 몸을 지켜줍니다. 전통 발효식품은 세계 최고의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우리나라의 김치, 된장, 청국장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발효식품이에요. 서구의 요구르트보다 유산균 종류도 더 다양하고 효과도 뛰어납니다. 김치의 락토바실러스는 위산에 강해서 장까지 살아서 도달할 확률이 높아요. 김치는 하루에 반 공기 정도, 된장국이나 청국장은 일주일에 3-4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요구르트를 드실 때는 당분이 많이 들어간 것보다는 플레인 요구르트를 선택하시고 베리류나 견과류를 넣어서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들의 최고급 먹이가 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드시면 유익균들이 이걸 먹고 단쇄 지방산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우리 면역세포들을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채소는 하루에 5에서
6가지 이상 드세요. 브로콜리, 양배추, 시금치, 당근, 양파를 생으로도 드시고 익혀서도 드시면 다양한 식이섬유를 섭취할 수 있어요. 과일도 중요한데 사과와 배는 껍질째 드시고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도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흑미와 통곡류는 장 건강의 특급 보약입니다. 흑미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서 염증을 잡아주고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가바라는 성분도 들어있어서 혈당 조절과 신경 안정에도 좋아요. 흑미밥을 지을 때는 현미와 섞어서 지으면 소화가 더 잘 됩니다. 렌틸콩, 병아리콩, 강낭콩 같은 콩류를 삶아서 샐러드에 넣거나 수프에 넣어 드시면 식이섬유의 보고가 됩니다. 장 건강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도 필수인데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야 해요. 네 번째, 건강한 기름을 선택해서 몸속 염증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입니다. 나쁜 기름은 피해야 하지만 좋은 기름은 오히려 더 많이 드셔야 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혈관 청소 부입니다. 올리브 오일의 올레산은 불포화 지방산으로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줍니다. 혈액 순환도 좋게 만들어서 면역 세포들이 온몸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해줘요. 올리브 오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과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 노화를 막고 면역 기능을 강화해주며 항염 작용도 뛰어나서 관절염이나 심혈관 질환의 염증도 잡아줍니다. 사용할 때는 170도 이상으로 가열하지 마시고 샐러드 드레싱이나 조리 후에 넣어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아보카도 오일과 코코넛 오일의 특별한 효능도 놓칠 수 없습니다. 아보카도 오일은 발연점이 높아서 다양한 요리에 사용할 수 있고 베타카로틴 같은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채소와 함께 드시면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이 3배에서 5배 높아져요. 코코넛 오일의 중쇄 지방산은 에너지로 빠르게 사용되고 체지방으로 축적되지 않으며 라우르산 성분은 바이러스, 곰팡이, 박테리아를 억제하는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합니다. 고온에서도 안정적이라 튀김이나 볶음 요리에 좋고 커피에 한 티스푼 넣어서 드시거나 토스트에 발라서 드셔도 맛있습니다. 오메가3는 염증 소방관의 역할을 합니다. EPA와 DHA 성분이 우리 몸의 염증을 강력하게 억제하고 면역세포들의 활동을 조절해 줍니다.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 꽁치, 연어, 삼치를 일주일에 2~3번 드시되 구이보다는 조림이나 찜으로 드시는 게 오메가3의 손실이 적어요. 생선을 자주 먹기 어려우시면 견과류로 보충하세요. 호두의 ALA라는 오메가3가 우리 몸에서 EPA와 DHA로 변환되니까 하루에 호두 5에서 6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마씨는 갈아서 요구르트에 넣어 드시고 치아시드는 물에 불려서 젤 형태로 만들어 드시면 소화에 좋아요. 5번째, 우리 몸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단백질과 전통 한방 보약 섭취입니다. 면역력이 부족한 분들은 가장 부족하게 섭취하는 영양소가 바로 단백질이에요. 우리 면역세포의 70%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체중 1kg당 1.2에서 1.5g의 단백질이 필요해요. 동물성 단백질은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는 완전 단백질입니다. 특히 계란은
완전식품이라고 불리며 단백질질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비타민 D와 셀레늄, 콜린 같은 면역에 좋은 성분들이 가득해요. 하루에 하나에서 2개 정도가 적당하고 콜레스테롤 걱정은 하지 마세요. 등푸른 생선은 단백질과 오메가3를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일주일에 2~3번은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물성 단백질과 콩류의 이중 효과도 놓칠 수 없습니다. 콩, 두부, 렌틸콩, 병아리콩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부는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공급원으로 하루에 반모 정도 드시면 좋고, 순두부찌개나 두부조림으로 드시거나 샐러드에 넣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콩나물은 값싸고 영양가 높은 단백질원으로 콩나물국을 끓여서 먹거나 콩나물 무침으로 반찬을 만들어 드세요. 숙주나물도 좋은 선택입니다. 전통 한방 보약의 과학적 효능이 현대 연구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생맥산은 인삼, 맹문동, 오미자를 달여서 만드는데, 인삼은 기를 보충하고 맹문동은 진액을 보충하며 오미자는 기운이 새나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인삼 10g, 맹문동 15g, 오미자 6g을 물 1리터에 넣고 30분 정도 끓여서 차처럼 하루에 2~3잔 드시면 됩니다. 복분자, 구기자, 오미자, 도라지 같은 약초들을 설탕이나 꿀에 재워서 만든 약초청은 약초의 쓴맛을 줄이고 보관 기간도 늘려줍니다. 복분자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고 피로 해소에 좋으며, 구기자는 혈당 관리와 눈 건강에 도움이 되고, 도라지는 기관지를 보호하고 가래를 완화시켜줘요. 프로폴리스는 꿀벌이 만드는 천연 항생제로 항균과 항염 효과가 뛰어나서 각종 바이러스로부터 몸을 보호해주고 면역력을 강화해줍니다. 지금까지 면역력을 되살리는 5가지 기적의 식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이고, 조금만 신경 쓰시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아침에 면역력이 강해지지는 않지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2주에서 3주 정도면 몸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지고 2~3개월 후에는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주변에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